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토마토 투자 자문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네, 레전드의 시각에서 오늘 시장을 또 풀어주실 텐데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좀 시장 얘기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죠. 기본적 분석상으로, 가급적 저도 이제 워런 버핏을 레전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워런 버핏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장이라든가 종목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 그 다음에 연초에 작년에 2014년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실적을 가지고 올해 시장을 제가 대체적으로 좀 예상을 좀 해드렸었죠.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시장이 기본적 분석상으로 PER이 16배 되는 수준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이 가장 선호하는 자기 자본익률이 6.7% 정도 수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시장이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크지가 않다. 즉 위의 방향의 상승은 자기 자본이익률이라고 그랬고, 아랫 방향에 대한 하방에 대한 지지는 주가 순자산 비율, 순자산 가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워낙 싸기 때문에 빠지지도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렸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올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작년보다 이제 올해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그래도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한 74조 정도가 좀 되는데, 시장에서 98조 원 내지 100조 원 정도를 달성을 할 거라는 게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에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국내 시장에 대한 상장 기업들에 대한 순이익 전망치였다고 그랬죠. 그걸 근거로 본다면 종합주가지수가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고,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PER이 12배에서 15배, MSCI 기준으로 본다면 12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14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다만 그 수준, 그 98조 원 정도 이익 가지고는 주가가 의미 있게 상승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부진하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그런 어떤 흐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의 방향은 경기가 결정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워런 버핏도 미국 시장에서 올해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작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3월 달에 발표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했다고 그랬었죠. 앞으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배당 수익률만큼 자신 있게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겠다. 그 부분이 이제 워런 버핏의 미국 시장에 대한 시각이었다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꺾였다고 그랬습니다. 작년 4분기 이후에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꺾였고, 그리고 주당 EPS 성장률도 꺾였고, S&P 기업들 다우 S&P 기업 내 PER이 평균 16배, 17배 되는 수준이니까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25배, 한 30배 정도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워런 버핏이 약간 했던 시장을 아주 부정적이지 않지만 약간 경기하는 그랬던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의 방향은 경기라고 썼는데 미국 경기는 꺾였지만은 그래도 유럽이라든가 중국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의 변동성 확대, 고용지표 호전에 따라 가지고 조기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오늘까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쪽이고 미국 경기가 약간 꺾였지만은 그래도 중국이라든가 유럽이 좋아진다거나 급격하게 꺾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글로벌 경기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어떤 펀더멘탈의 기존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못 간 이유는 이제 국내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국내 기업들 작년 실적과 올해 실적 전망치를 가지고 제망이 들었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지표는 좀 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유럽이라든가 중국 관련 지표들은 좋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2월 달에 나온 국내 산업 동향 활동 동향을 본다면 전 산업 생산 활동이라든가 생산, 투자, 소비 자체가 다 최저치입니다. 거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거의 뭐 최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안 좋다는 거죠. 이미 2월 달 정도 된다면 작년 7, 8월 달부터 최경환 부총리 내각이 출범을 하면서 통화 확대라든가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좋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이 안 산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기를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으로 따지면 내구재 주문 지표고 유럽으로 따지면 PMI라든가 중국이랑 PMI 지표죠. 우리나라 지난달에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74입니다. 우리나라는 10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 위에면 중국의 PMI 지표로 보면 50 이상이 좀 되는 거고 100 아래면 50 아래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을 기준해서 지난달에 PMI 지표가 74더라고요. 즉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경기 수준 자체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주가의 부진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중국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이 좋아지면 중국이 좋아질 건데 최근에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여러분들 지난 주말에 발표된 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중국이 수출 쪽에서는 무려 48.9% 정도 2월 달에 서프라이즈한 그런 수출 증가가 나타났었는데 수입 증가율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20.1% 정도로 급격히 감소했다는 거죠. 시장 예상치가 12% 감소할 거라 전망했었는데 그 부분은 무슨 말이냐. 중국은 수출은 증가가 좀 됐는데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대중국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 있는 지금 경기 관련 종목인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그런 쪽 중국 관련 섹터들은 여전히 올해 실적 자체가 더디게 내지는 상당히 부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외국인들 시각이 보는 국내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관점에서 요즘 시장이 이제 부진하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위치로 본다 한다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1930에서 2010포인트 정도까지 3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유동성 장세가 제한적으로 펼쳐졌던 게 아닌가. 현재 시장 자체는 유동성이 급격히 꺾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일말의 어떤 유동성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 자체는 유지가 좀 될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유동성 장세 이후에는 결국은 실적 장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시장 자체는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유동성 장세를 기대해서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실적 차별화 장세를 염두에 두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워런 버핏은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워런 버핏은 시장 전망을 하지는 않고 안정적으로 시장과 무관하게 꾸준하게 안정적인 어떤 성장주 위주로 해서 주식을 좀 매매를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워런 버핏 시각에서 몇몇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고 그와 관련된 패터닝의 종목들을 한두 종목씩 소개해 드린 그런 어떤 시간을 지난주부터 갖고 있는데 오늘 지난주에 때 못했던 부분들을 언급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스승이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벤저민 그레이엄의 어떤 그 매매, 투자 원칙이라든가 그런 어떤 수학을 해서 워런 버핏의 어떤 나름대로 투자 원칙을 수립해서 워런 버핏이 오늘날의 어떤 버크셔 해서의 어떤 키워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잃지 않는 투자의 가장 대가가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이라고 썼죠.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은 정말 안전한 투자입니다. 정말로 저는 정말 주식시장에서 나는 정말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다. 모두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하겠죠, 주식자. 그래야 성공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벤저민만큼 확실하게 안정성 있는 그래도 투자하는 어떤 월가의 대가는 없다고 그랬었죠. 벤저민 그레이엄은 순 자산 가치만 보고 투자를 합니다. 오로지 재무적인 요소만, 향후에 어떤 기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현재 재무자표상에 나와 있는 계량적인 수치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얼마만큼 안전하냐? 즉 유동자산의 70% 시가총액이 아래에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한다고 그랬죠. 자산이기 때문에 과거의 자산이기 때문에 거의 안전합니다. 미래에도 수익이라는 것 자체는 미래를 예상하기 어렵지만은 자산이라는 것 자체는 현재까지 재무제표상의 분식회계가만 아니면 거의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동자산 자체는 1년 안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70% 아래에 있는 주식을 투자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종목들은 결국은 자산 가치죠. 그런 어떤 대표적인 종목이 제가 사조산업이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던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물론 자산 가치만 뛰어나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산 가치를 통해 가지고 그 자산을 이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한다든가 성장성 있는 사업을 인수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간다고 그랬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워런 버핏이라든가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땅을 보고 주식은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제한적인 국토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자산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2000년도 이후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주가가 다 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방이라든가 대한방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잘 가는 박림이라든가 그들 관련 종목들은 꾸준하게 상승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던 일치 않는 투자를 하신 분들은 자산 가치를 염두에 두는 그렇다. 물론 자산 가치는 부동산에 자산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비상장 아직 평가받지 않는 비상장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자산이 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금을 특이하게 많이 갖고 있는 기업도 자산 가치가 좀 될 것 같은데 사조산업 같은 경우는 워낙 뛰어난 자회사를 통해서 부동산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주식이라는 관점에서 일치하는 분들한테는 적당한 어떤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말씀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조산업의 어떤 과 같은 패턴형으로 제가 선창산업이라는 주식을 지난주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회사도 워낙 자산 가치가 현재 시가총액은 1,000억짜리인데 현재 최소한 이 회사의 어떤 숨겨진 자산을 거울해 본다면 최소한 5천억 이상의 어떤 자산이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도 그동안 땅덩어리만 갖고 별로 자산을 이용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자산을 이용해 가지고 성장성 있는 회사 달인을 인수한다든가 그리고 지난주에 이 회사 상대적 부가가치가 큰 MDF 쪽에 투자를 진행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사업 다각화라든가 적극 투자를 통해서 성장성 쪽에 어떤 발을 들여놓는다는 관점에서 올해 주목해볼 만한 그것도 종목이라고 좀 말씀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런 버핏은 이런 자산 가치는 조금 전에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의 투자고 오런 버핏은 조금 더 자산 가치를 떠나서 자산 가치 플러스 성장주 쪽에 오런 버핏은 투자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벤저민 그레이엄, 오런 버핏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안정적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선정을 하되 여기다가 자산 가치만 보면 주가가 가기가 어려우니까 성장주를 개념으로 해가지고 오런 버핏이 종목 선정을 하는 게 오런 버핏의 안정적 성장주 투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성장주라는 자체는 오런 버핏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자체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런 버핏이 자기 자본 이익률에 대해서 얼마만큼 강조를 하냐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아무리 주가가 싸더라도 ROE가 낮으면 주식은 비지떡이다. 사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만큼 ROE가 개선되지 않는 종목들은 주가가 못 간다는 걸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조금 전에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런 또 종목들이죠. 주가가 못 가는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삼성물산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삼성증권, 대우증권, 삼성SDI, LG전자 이들 관련 종목들이 오런 버핏이 피하는 종목들이죠.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10년도 이후에 평균 4%입니다. 즉 4%라는 것 자체는 지금은 이제 금리 자체가 2%대 정도까지 내려왔지만은 2010년도 이후에 정기예금 금리가 4, 5%라는 걸 감안한다면 정기예금 수준에 밖에 이익이 안 난다는 거죠. 주가는 빠지지 않지만 워낙 낮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은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더디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 그래서 오런 버핏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ROE고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조금 전에 윗방향으로 제한되는 부분 자체가 이들 관련 종목들과 우리나라 현재 종합주가지수 우리 상장 회사들의 기업들의 수익 창출력이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나라 작년 상장 기업들에 대한 자기자본 이익률이 6.7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차를 제외하고 나면 제외하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아마 4%대 아래로 떨어진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결국은 거의 최근에 3년 동안 2,000포인트대에서 거의 제한적인 박스권 등락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결국은 이들 개별 기업들의 ROE와 비슷하게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들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자체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미국 시장은 자기자본 이익률이 얼마냐? 미국 시장은 보니까 40년 동안 자기자본 이익률이 평균 12%더라고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자기자본 이익률이 10% 넘어간 시점이 2003년도인가요? 2003년도, 4년도. 오런 버핏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살 때 포스코라든가 국내 상장회사 10개의 주식을 샀다고 그랬죠. 그때 15% 정도까지 올라간 이후로 대체적으로 10% 아래권에서 맴돌고 있는 부분 자체가 우리 시장이 상당히 부진한 그런 국면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ROE가 높은 종목들은 ROE가 높은 종목들이죠. ROE가 높은 종목들입니다. 자, 좀 제목을 좀 잘못 따라하는데 ROE가 높은 종목들을 차라는 거죠. ROE가 높은 종목들은 일부 종목들은 주가가 같은 시점인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죠. 즉 오런 버핏이 얼마만큼 자산 가치는 결국 안전판 역할, 일치하는 투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이들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다 경기 관련 종목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
경기와 무관하게 오런 버핏이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데 이들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다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적인 종목들이 꾸준하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 증가가 좀 되면서 지수와 무관하게 주가가 상승한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보시게 되면 오런 버핏이 경기 민감주는 가급적 투자에서 배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 개의 차트를 제가 보여드려 놨습니다. 자, 왼쪽의 차트는 동원 F&B 차트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경기 민감 섹터인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동원 F&B는 이제 오런 버핏형 종목이죠. 경기 방어적인 종목이고, 또 이 분야, 참치라든가 이쪽에서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죠. 1위 회사이기 때문에 오런 버핏이 좋아하는 어떤 실적 자체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시장 지배력 사업자고 그다음에 동원 참치라는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오런 버핏이 선호하는 어떤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따진다면 근데 이들 종목 보게 되면 동원 F&B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2000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주가가 뭐 4만 원대에서 지금 30만 원, 40만 원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죠. 상승합니다. 이들 동원 F&B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이 웅진 코웨이라든가 대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동서라든가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이 꾸준하게 이런 어떤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게 오런 버핏의 안정적 성장주의 특징이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은 게 오런 버핏이 피하는 종목들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SK 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IT 쪽에 뭐 LG전자라든가 그다음에 화학주에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2000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30만 원대를 기준해 가지고 많이 올라갈 때는 55만 원대까지 주가가 또 빠질 때는 최근에 이제 9만 원 정도까지 빠졌죠. 즉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결국은 길게 보게 되면 경기 관련 종목들은 제자리걸음이 오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적인 종목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즉 워런 버핏의 투자 부분,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결국은 방어적이고 시장 지배력 있는 사업 종목들 가지고 꾸준하게 장기 투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인 어떤 성장주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이런 저점과 고점을 잘 맞출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보다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전망 자체가 워런 버핏의 시각에서는 자기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향후 경기 전망 자체도 예측하기 어렵고 이 기업들, 경기 조선업종을 예를 든다면 경기 사이클 자체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기 민감주의 저점과 고점을 잘 잡아서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해야겠지만 그럴 능력이 안 되신 분들은 결국은 워런 버핏 시각이 제가 워런 버핏이 가장 개인 투자가들이 매매하기 그런 어떤 편한 그런 부분 따라하기 쉬운 그런 어떤 몰가의 대가라고 쓰죠.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언급해 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사조 산업 언급해 좀 드렸고 제가 조금 전에 사조 산업은 벤자민 그레이엄 방식의 투자에 적당한 부분이었고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 방식의 적당한 종목이었지만 이제 성장성 있는 회사 자회사 인수를 통해서 수익 가치가 뒷받침되니까 결국 현재로서는 이제 워런 버핏형 종목으로 바뀌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선창산업도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회사 자체가 인수가 좀 되면서 수익성이 뒷받침이 되면 ROE가 개선이 좀 되기 때문에 본래 이제 PBR이 낮은 종목 중에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큰 시세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제 워런 버핏형 종목으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던 게 이제 창해 에탄올이라고 했습니다. 창해 에탄올은 원래 주가 자체가 주정 사업에 대한 안정적 성장이었었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발효 화장품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성장성 부분이 가미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기본적 주가 그 상대 가치로 본다 주정 회사들과 비교해 본다면 현재 어떤 창해 에탄올은 적정한 가격입니다. PER라든가 비교해 본다면 창해 에탄올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2위권에 있는 회사니까 진로 발효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현재 이제 창해 에탄올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발효 화장품 시장에 대한 어떤 실적이 가시화가 좀 돼야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시라고 좀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보유 관점은 가능한데 현재 시점에서는 성장성 부분이 가미가 되지 않으면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는 관점에서 추경 매수는 자제하라고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제 창해 에탄올과 비슷한 유형의 종목들, 사조산업과 비슷한 유형의 종목은 제가 선창산업이라고 말씀 좀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창해 에탄올과 비슷한 유형의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을 이제 KC 그린 홀딩스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죠? 이 종목은 글로벌 환경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보시게 되면 자회사들이 대부분 거의 20여 개 회사가 있는데 대부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저기 남미의 베트남, 남미의 브라질, 그다음에 미국, 유럽의 터키까지 20여 개의 글로벌 환경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국내 쪽에서 이제 KC 코트레일이 주요 좀 자회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환경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좀 봐야 되겠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한국 기대치를 좀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따지면 90년대에 해당되는 어떤 환경 시장의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중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환경 산업에 대해서 상호 배타적입니다. 우리도 진출하지 못하고 중국도 진출하지 못하는데 조만간 아마 그 규제 자체가 환경 당국자 장관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 단계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조만간 열리게 된다는 예상했던 중국 시장의 성장성과 함께 또 KC 코트레일과 관련된 불확실한 부분, 저가 수주 물량 자체가 올해 1분기 때 정도 정리가 된다면 올해 실적 턴 어라운드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환경 산업에 대한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특히 이제 올해부터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어떤 환경 규제가 심해지고 또 올해 연말에는 제2차 교토 의정서가 발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 정도에 상당히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그래서 환경산업, 오런 버핏도 환경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이라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1분기 때는 10,000원대에서 13,000원 정도, 그 다음에 하반기 정도에 그렇듯 실적이 좀 가셔야 된다면 15,000원 이상까지도 안정적으로 성장이 감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오늘, 말씀 좀 드리고, 오늘 올가의 한마디, 격언 한마디 하면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싼 옷보다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라. 이런 의미는 일단 자기의 그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라는 거겠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업 가치 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기술적 분석 같은 단기 매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지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벤자민 그레이엄 방식의 사조산업, 그 다음에 선창산업, 그 다음에 워런 버핏 방식의 그 상해 에탄올, 그 다음에 KC 그린 홀딩스를 좀 전에 언급해 좀 드렸었는데, 각자의 성향에 맞는, 나는 안정성을 강조한다 한다면 자산 가치 비중 좀 돼야 되는 거고, 나는 안정성 플러스 약간의 어떤 성장성을 염두에 두는, 수익을 좀 크게 보시는 분들은 약간의 어떤 기대 수익을 높이는 그런 매매 전략을 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좀 봐야 되겠죠.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의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의미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였습니다. 정말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전략이 다 내 몸에 맞는 옷은 아니겠죠. 정말 꼭 맞는 옷을 찾으셨을 때 보다 확률은 높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 토마토TV에서 찾아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